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열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열차를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저번 시간에는 차량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열차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열차와 차량의 차이는 지금까지 많이 말했듯이 차량은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친구들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혼자서는 선로에 나갈 수 없고 그냥 객실칸 혹은 화물칸만 있는 그냥 껍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맨 앞에 앞대가리를 달아서 편성 번호도 주어지고 이제 허가 번호도 나고 그래서 운용할 준비를 마친 친구들을 열차라고 합니다. 앞대가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운용할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을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는 차량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열차를 편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차는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편성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차량의 특성. 얘가 뭐 어떤 차량인지, 화물 차량인지, 아니면 승객을 태우기 위한 차량인지 그 차량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차량의 특성 혹은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얘인데 지금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같은 거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승강장과 열차 중 어느 것이 더 길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승강장 길이가 더 길어야겠죠? 그래야지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승강장은 뭐 10m밖에 안 되는데 열차가 20m야. 그러면 타고 내리는 게 정말 불편하겠죠? 두 번씩, 세 번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까지 고려하여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얘랑 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바꾸면 안 됩니다. 차량은 열차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일단 얘가 차량으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얘도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씩 어떻게 나오냐면 600m로 라고 하면 틀려요. 이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고 한 번씩 이하가 없이 선택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잘 찾아내기 바랍니다.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도 마찬가지로 열차와 차량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열차와 차량은 바뀌면 안 돼요. 차량이 조금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이 열차에 편성되는 거예요. 차량에 편성되는 각 열차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동장치 또한 운전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조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열차를 뗐다 붙이거나 아니면 편성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열차를 붙였으니까 전체적으로 제동이 잘 잡히는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런 시험을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역시 얘도 운전장치 아니고요. 제어장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용어로 바뀌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시험 칠 때 확실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이게 텍스트가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열차 등의 운전은 열차 등의 종류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이에 따른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얘를 차량 등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 등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저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몇 조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얘는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얘를 외우는 순간 모든 몇 조 몇 항을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워도 진짜 시험 치는데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입교 시험이든 면허 시험이든 이 몇 조 몇 항을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세요. 그냥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혹시나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이 몇 조 몇 항에 집착하는 순간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 차량 운전규칙, 철도안전법, 여기 세 개 있는 모든 텍스트가 몇 조 몇 항인지를 다 외워야 돼요. 제 말 믿으시고요. 절대로 몇 조 몇 항이 몰라서 시험을 불합격하는 일은 없으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차라리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단어들을 학습하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자면, 무인운전인 경우에는 이 관제사가 원격으로 조종을 합니다. 이럴 때는 굳이 면허가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관제사 면허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관제사 면허를 가진 분들 중에서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관제사 면허라는 게 단독으로 생겼기 때문에 관제사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무인운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도 관제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조항이고요. 두 번째 조항, 차량은 열차에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 외에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도 역시 차량과 열차를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 말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말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본선이 있으면요, 이렇게 정거장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측선이나 유치선 같은 경우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즉, 차량이란 애는 아직 허가가 안 난 빈 껍데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정거장엔 있을 수 있으나 정거장 외에 본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허가도 안 났고 소위 말해서 앞대가리가 없는데 어딜 정거장 외에 본선에 들어오나요? 근데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 외에 본선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얘를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를 입판이라 그래요. 나중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입판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로 그냥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를 입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알아두세요. 입판이란 이 단어는 도교에서는 안 나와요. 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는 입판이란 단어가 없어요.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입판이란 단어가 나온다면 그 자체로 틀렸어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말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철도 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이걸 두 개를 다 보게 되면요.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도교에서는 이걸 풀어 썼고요. 철교에서는 단어 하나로 쓴 것들이 꽤 있거든요. 얘가 철도 차량 규칙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나온 건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입판이란 단어는 도교에서는 풀어 썼어요. 그래서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라고 도교에서는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입판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운전을 하는 무인운전 조항을 좀 더 보면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시철도 운영자, 도시를 꼭 까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 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중요한 건 관제실이라는 단어인데 얘는 영무실 또는 상황실이라고 잘 나오는데 얘가 아님을 기억해 두세요. 무인운전은 관제실에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오늘은 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랬죠? 당연히 여기 차량은 아니고요. 인천 2호선이나 부산 김해경전철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시면 각 차의 맨 앞에 간이운전대가 있거든요. 그걸 쇠정해놨어요. 잠금 장치를 걸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승객이 그걸 함부로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그 전에 여기 열차 내의 란 부분에 외부에 란 말로도 잘 나오더라고요. 간이운전대 개방이나 운전 모드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운전 모드 같은 경우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환한다거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때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인데 늘 그렇듯 이게 무슨 의미냐 보다는 시험이 어디서 나올 건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 이 관제실이 영무실, 상황실 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사후 승인도 아니에요.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운전, 자동운전, 자동운전, 수동운전 양방향으로 변경을 할 때 당연히 관제실과의 통신이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수동운전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운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영무실, 상황실 둘 다 아니고요. 승차, 하차 시 승객의 안전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무인 운전을 하는 열차를 타게 되면 열차 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진상 고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잖아요. 차 안에 역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역직원이 내려와서 순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보고, 정거장도 마찬가지로 역사 내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영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5번 조항이고, 그 대신 안전요원 대신 전기요원, 보안요원으로 잘 나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하는 게 5번 조항이고요.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인천 지하철 2호선인가를 기준으로 전체가 다 무인운전인 데는 없고요. 무인운전이 안전상의 이유로 무인운전과 유인운전이 혼합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유인운전이라고 하고 이 구간을 무인운전으로 한다면 이 경계 구간에서 어떻게 유인운전에서 무인운전으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딱히 많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7번 열차 운행 중 다음 항목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계속 이 부분은 열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량은 아니고요. 열차의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되는 경우, 여기 지금 아니란 걸 밖이라거나 위 정도로 나오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선로 안입니다. 이렇게 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예요. 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33조 열차는 맨 앞에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인운전 같은 경우는 관제실에서 관제사가 운전하기 때문에 맨 앞에 차량엔 아무도 없겠죠. 추진운전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라면 이렇게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있으면 앞에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타서 앞으로 미는 걸 추진운전이라고 해요. 앞이 고장나서 뒤에서 미는 걸 추진운전이라고 하고요. 퇴행운전은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이 고장나서요.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뒤에 타서 뒤로 가는 걸 말해요. 그냥 후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인 경우에는 원래 열차 방향은 이쪽인데 맨 앞에 탄 게 아니라 맨 뒤에 탄 경우죠. 그리고 퇴행운전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맨 앞에 타서 맨 뒤에 탑승을 해서 반대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맨 앞에 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아닌 거죠. 그래. 설명을 하자면 그렇고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열차는 맨 앞에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경우가 추, 퇴, 무. 추진운전, 퇴행운전, 무인운전, 제외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제34조 열차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열차 시간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도시철도 운영자라는 거 하나 신경 써주시고
운전, 사고, 운전, 장애. 사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열차의 종류, 도착지, 접속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정상 운전이 되도록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 얘도 도시철도 운영자, 도시라는 거 하나 신경 써주시고, 얘를 고려해서 다시 운전 정리를 하네요. 외우는 방법은 접, 종, 도라고 외우세요. 뭐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할 때 그 접종도예요. 도착지, 열차의 종류, 접속. 그래서 접종도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종착지 아닙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